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 외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눈동자가 내측하고 외측에 있는데 이게 눈 밑에도 보이는 것을 삼배간이라고 합니다. 눈동자의 아래 꺼풀이 뒤집어져서 빨간색 결막이 보이는 것을 안검 외반이라고 합니다. 안검 외반은 크게 선천적인 안검 외반과 후천적인 안검 외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안검 외반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 안검 외반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서 선천적 안검 외반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천무난생이라고 해서 속눈썹이 눈을 찔리는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눈썹이 찔리니까 수술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후천적으로 안검 외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천적인 안검 외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99%는 후천적 외반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렸을 땐 천무난생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래 피부를 자르는 경우,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아랫눈썹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지방이 나오는 경우에 그걸 팽창하기 위해서 하안검 수술하는데 이때에 과도하게 피부가 잘려나가면 같이 안검 외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 외반이 생기면 우선 수술하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경미한 안검 외반은 붓기라든가 혈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요. 절개한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당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풀어지는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갔는데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면 아마 수술을 그때 고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술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환각 교정술이라고 해서 눈꺼풀의 인대를 바깥쪽 골막에 거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수술을 많이 시도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피부를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제 수술 방법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주 높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후천적인 안검 외반은 동시에 안구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눈이 시렵고 건조증도 생기고 비눗물도 많이 들어가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삼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발생 원인의 진단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선천적인 안검 외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모시스라고 하고 안검형 축석증이라는 선천성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대부분 이제 태어날 때는 갖고 태어나서 외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안과에 가면 이 진단을 안 내린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진단이 우선 잘 내려져야 된다. 그 진단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건가를 결정하기가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인 안검 외반을 교정할 때는 경도가 심하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사춘기가 지나서 얼굴의 성장이 멈춘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반이 생겨서 안구에 손상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어렸을 때 100일이 지난 이후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컸을 때에 얼마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까지 예측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트임하고 외반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눈의 앞에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앞에 피부를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뒷트임의 경우에서 요새 많이 하는 게 뒷트임, 밑트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뒷트임의 인대가 떨어지면서 외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트임에 의해서 외반이 생기는 것은 잘라내는 인대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외반을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앞트임 후에 외반이 생겼을 때 수술을 안 하면 계속해서 안구의 각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시력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앞쪽보다는 더 심하니까 뒤쪽에 생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앞트임을 했느냐, 뒷트임을 했느냐 수술의 복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앞트임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통 복원을 하면서 인대 복원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고 과도하게 앞트임하면서 피부를 잘랐을 때는 피부 이식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트임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인대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외반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 경과를 계속 보면서 처음에는 외반을 수술하면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3개월 이상 지속돼서 관리를 해주는 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항검 수술하고 피부도 많이 절제하시고 지방이나 그 경막들도 다 제거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만 하면 피부를 지지해주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지지구조를 만들어주는 하이브리드 교차 이식술을 권하는 것이 저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검 외반이 생기면 일단 육안적으로
결막이 보이게 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위를 보고 벌렸을 때 안구에서 눈꺼풀이 떨어지면 이것도 외반 증상이라고 테스트할 수 있고요. 비눗물이 들어가서 눈이 매겁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외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차 피부 이식을 해서 교정하고 있습니다. 외반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외환각 교정술이나 중안면부 거상술을 하고 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조금 심하면 처음엔 괜찮아 보이는데 3개월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심한 그 안구 외반 환자가 오면 교차 이식이 확실하니까 교차 이식을 해라, 피부 이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을 많이 빼거나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는 거기에 연골판을 얇게 깎아서 그 지지 구조를 넣어주는 이중적인 것,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교차 이식이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이식은 좌측이 만약에 외반이 생기면 오른쪽에 상한 거, 위쪽에 있는 피부를 띄어서 반대쪽 아래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거의 딱 맞거든요. 크로스로 X자로 크로스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교차 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물질을 넣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물질을 넣었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그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이물질을 대체할 다른 거를 해주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외반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환각 교정술이나 중안면 거상술은 어떻게 되냐면 하안검 쪽의 피부를 바깥쪽으로 탱탱하게 당겨서 이 외반을 교정하는 것인데요. 경미한 외반에서는 교정이 될 수가 있지만 과도하게 심한 외반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끌어올려도 외반이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술을 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경막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고 눈이 너무 아프고 각막의 손상이 꽤 심하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와서 외반을 교정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